안녕하십니까, 최나가입니다. 제가 뭐 사실은 예전에는 식품에 대한 함정의 생각법, 그리고 뭐 GMO 체크리스트 전까지는 해도 식품에 대한 오해, 편견에 대한 내용의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좀 책을 안 읽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 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 읽은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책이 나와서 얼마 전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일 거라고 반응이 있었죠. 요 축은 갑자기 건강도서 1등이라 전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1등을 했어요. 와, 나오기도 전에 벌써 막 좋아요 댓글 막 따라락 달리고. 그 다음에 이분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다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은 아예 미국인이고 이쪽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책을 쓴 책. 이 책이 다 건강소득에 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 뇌를 고칠 수 있다의 책의 주제 내용은 조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중요하고 몸 구조, 운동, 체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건 좀 다른 것은 요 이야기 나오죠. 전기장 위험하니까 이거 피해라. 마음 편하게 해라. 뭐 운동해라. 잘 먹어라. 근데 실제로 4개로 말했지만 가장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먹는 중에 절반 내용은 사실 글루텐 이야기고 나머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조, 스트럭처 말하면서 이분이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하고 뭐 근육공학 자세 이런 거에 중요성 말하니까 그게 할 말 없죠. 뭐 운동 좀 더 해라.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로프랙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게 실제로 이게 나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라고 하고 거기는 플러스 알파 더 이상 영양학이라든가 좀 그런 내용을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책 뒤편에 보면 나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장, 전기장.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휴대폰 저 멀리하고 잘 때 던져놓고 저기 공유기 있으면 끄고 이 정도 할 정도까지 뭐 그 정도 하면 어떻게 막 증가가 나쁘고 막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제 분야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편에 소량의 전자파는 또 뇌에 좋다는 이런 황당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좋은 논문에 실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해가지고 명상을 좀 해라. 잘 자라. 잘 자기 위해서는 뭐 보충제도 좀 먹어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부분, 실제로 보충제를 먹으라는 게 이 사람 핵심일 텐데, 이 사람 자기 팔고 있는 제품,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광고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자, 빅3를 줄여라, 미를 줄여라, 이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유 먹지 말아라, 설탕 먹지 마라. 먹어야 될 것은 채소, 과일, 자연산 생선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양식산 말고, 우리 그냥 자연 생선 먹으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이거 가지고 무슨 건강소서의 베스트셀러 한 달 동안 좀 웃긴 이야기 같아요. 밀가루 먹지 마라 나쁘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뭐 미국에는 뭐 글루텐 글루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만 하더라도 밀가루 똥 빼,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질병을 말 수 있다, 뭐 방을 끊어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도 우유를 마셔도 되나요? 우유에 도욕.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절대 먹지 마세요. 여자는 우유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우유 역습 책들 나왔죠. 뭐.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탕 먹지 말라는 건 뭐 설탕 독이다, 중독이다, 뭐 슈가 블러스 디톡스 조심해, 뭐 치명적인 유혹 문제 있습니다. 뭐 온갖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그 책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지? 근데 주장하고 있는 색다른 주장은 딱 하나 있어요. 자, 글루텐이 장 누수를 일으킵니다. 장 누수도 약간 애매해요. 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맞고 안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투과성이 낮아져가지고 사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투과성이 못 막은다고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고 세균이 감염이 안 되겠죠. 근데 자꾸 뚫리니까, 가끔 뚫리니까 뭐 단백질도 들어올 수 있고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굉장히 과장해서 치명적인 것처럼 말하고 장 누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 투과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분이 한 단계 더 떠서 뇌 누수, 뇌 투과성, 뇌가 망가져서 이게 뇌까지 파괴한다라고 하는 강조한 거죠. 근데 이분은 참 시종일관 좀 묘해요.
뭐가 묘하냐 그러면 아 뇌가 뭐 안개 끈 듯이 뭐 뿌옇고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 뇌가 진짜로 선명한가가 난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보통 책을 쓰면 맞든 틀리든 책에 일관성은 있거든. 앞으로 지나가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은 32페이지가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뇌세포는 한 600여 개 얘기해가지고 800여 개 정도 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860여 개 말하는데 비슷하게 말을 해. 그럼 좋아. 800여 개가 말하고 하든 1000여 개라고 말하고 하면 좋아. 근데 갑자기 2000만 개라고 그래. 나빠진다 그럴 때는. 아, 뭐가 파괴된다 그럴 때는 2000만 개 중에서 몇 개가 파괴되면 이렇게 많이 파괴된다 그럴 때는 2000만 개라고 했다가 중요하다 그랬다면 7조가 남아. 이게 이런 책 하나 내용에서 신경세포 뇌를 말하고 뇌를 말한 사람 치고 어떻게 뇌 신경세포 개수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책에서 말할 수가 있는지. 뭐 숫자는 틀릴 수가 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숫자가 되거나. 보통 1000여 개 말하고 좀 자세히 말하면 860여 개 말하면 1000여 개를 말하면 860개 말하면 다 보통 사람 넘어가지. 근데 갑자기 2000만 개는 왜 나와? 7조는 또 왜 나와? 그 다음에 뇌를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 네가 더 망가뜨리지 않으면 뇌가 새로 바꿔지고 건강해진다. 재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나온 문장은 뭐냐 그러면 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는 교체할 수 있으면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거든요. 수명이 있다. 우리의 뭐 위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 몇 시간에서 며칠 해가지고 이건 보통 일주일 말하고 피부 세포 같은 경우 3개월 말하고 근데 재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뇌 신경세포하고 심장세포하고 눈에 있는 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말하는데 갑자기 똑같은 것만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뇌가 건강해져.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온 것은 오래된 세포는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진대. 단지 천천히 만든대. 책 중간에. 그러다 저 중간에는 모든 세포는 새로 만들어진대. 7년이라면 내 몸의 모든 몸이. 왜 7년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2년의 절반, 1년의 절반 하는데 갑자기 7년,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7년이다 그러면서 다 된다. 그러니까 책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말이 그때 달라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이런 책이죠.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책에서 뭐 피해야 할 음식으로 갑자기 아파토코트리온을 베타토코페놀 베타트리오트리코나 디알파 뭐 알파 멀티 델타 감마 14개가 나와. 아니 이 사람 무슨 토코페롤에 한이 있나. 보통 토코페롤은 비타민이 이고 항산화제 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 찬양하는 거라고. 근데 토코페롤이 그렇게 독극물의 힘이잖아. 이거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나오다가 갑자기 비타민은 염증 나랄 때는 비타민 E가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가 있는 식품은 이런 식품 쭉 리스트를 해놨어. 덱스트린이 이쪽에서는 나쁘다 그랬다. 저기 가서는 갑자기 좋은 쪽이 돼. 책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책은 처음 봤어. 그래서 야 기본적으로 책을 쓰려면 그래도 사방에서 인용한 건 좋은데 좀 소화라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일관성도 없이 책에서 왔다 갔다 설탕 나쁘다 그랬으니까 그럼 대치해서 뭐 아가베 시럽도 당이 있으니까 나쁘다 그랬다가 자기 레시피는 다 온통 아가베 때려 넣는 것만 레시피만 권장하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책은 처음 봤어. 맞고 틀고 걸쳐놨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먹으라고 하는 게 엽산, 뭐 비타민 B12, 비타민 D3, 뭐 생선오일. 근데 이것도 무슨 말 하냐 그러면 아까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뭐 염증을 일으켜서 그 치형의 독극물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도 보충제도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꼭 글루텐 프리 이걸 먹으라고 말하더라. 근데 하여간 내용 자체가 워낙 넌센스한 게 많아가지고 비타민 D를 먹고 사는 연료래. 세상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고 살지 비타민을 연료로 태워서 말 처음 들어봤고요. 이런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서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이런 갑상선 호르몬을 감각하겠죠. 갑상선 호르몬 문체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오드 들어간 물질이 약간 저항성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속에 요오드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불소, 염소, 브롬, 염소, 불소, 브롬을 들먹여가지고 얘를 갖다가 교란시킨대. 염소는 소금의 NaCl의 염소잖아요. 우리 물수시 먹는 염소잖아. 걔가 교란을 먹으면 소금 먹을 때마다 미네랄 먹을 때마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채워주냐고.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분자의 일부만 감각한다. 이 큰 분자 전체를 감각하가 아니라 일부도 감각한데 이 중에 이보다 훨씬 작은 얘 희열에 의해서 거기 차곡차곡 쌓여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가 이 생화의 기본을 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요것은 제가 이제 미각 수용체인데 미각 수용체 감각이 아니라 끝에 선모가 있고 선모에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는 단백질이 굉장히 커요. 큰 것 중에서 분자가 들어오면 분자 일부만 감각해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붙어 떨어지니까 맛이 사라진다고. 확률적으로 붙어 떨어졌다는 확률을 감각하는 거지. 영원히 결합해 있으면 계속 채워지면 우리가 한번 단 것을 먹으면 영원히 달아서 질려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르몬 수용체가 호르몬 물질이 아니라 호르몬도 아닌 염소나 불소나 브롬 이런 거에다가 붙어가지고 한번 붙으면 여기가 무슨 쌓여있기는 뭐가 쌓여있어. 분자가 얼마나 격렬하게 옮겨가지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왔다 갔다 것도 모르고 여기가 뭐가 도대체 쌓인다고 쌓여서 무슨 쓸 수 없게 되고 설탕은 얘를 파괴시킨다고 달아들여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내가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설탕을 먹으면 설탕이 분자를 단백질을 마모시킨대. 이런 황당한 주장. 설탕이 장 내벽을 솔처럼 문지른다고? 초등학생도 이런 상상은 안 할 거예요. 이 장세포는 진핵세포고 진핵세포는 여기에 있는 설탕에 비해서 1조 배나 커요. 설탕이 조기가 붙어야 세포 하나가 이루고 세포가 모여있는 게 쭉 연달아 있는 게 장세포인데 얘가 무슨 어떻게 분자가 날아다니고 떠다니고 뭐 치고받는다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왜 굳이 설탕만 문지르겠어요? 유당, 과당, 나머지 단백질, 아미노 다 부닥쳐갖고 얘를 다 마모시킨다 그래야지. 그럼 차라리 모든 먹거리는 장백세포를 마모시킨다. 솔처럼 문지른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설탕 나쁜 건 말하다 할 말 없으니까 정제된 나오면서 설탕이 장백처럼 짓무른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책을 갖다 놓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뻔한 논리가 뭐냐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봐선 카이로프라క్터 하는 사람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 비정제. 그러니까 맥락이 왜 이 말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가공식품 나빠요, 유기농 좋아요 맥락하고 똑같다고요. 꿀에는 생꿀에는 아니 뭐 삶은 꿀, 익은 꿀에는 영양분이 조금 없어져. 생꿀 무슨 뭐 정제 안 하는 설탕이가 뭐가 많다고요? 영양성분 분석한 데이터 갖고 와봐라고. 원당이든 꿀이든 나머지 성분은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골고루 비타민, 미네랄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걸 기준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꿀이든 설탕이든 1kg를 먹어야 뭘 좀 믿든가 말든가 한다고. 단 걸로 보충해서 먹는 거지 무슨 뭐 얘기를 하냐고. 여기에 설탕 나쁘니까 아가베 시럽도 피해야 되고 무슨 천연 감미료라는 것도 피해라고 설탕 다 피하고 설탕 수도 다 피해라 놓고 나중에 가서는 레시피에는 온통 아가베 시럽 넣은 걸 써놔. 이렇게 그 무식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아마추어가 하듯이 말하는 설탕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살균이니까 얘 같은 건 꿀 먹여야 들어오는데 꿀은 안에 열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살균이 잘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장내 세균이 발달 안 있어서 보톡스균이 들어가면 걔한테 독이 들어가니까 2살 미만에는 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먹지 말라고 권장하는 게 꿀이라고요. 감미료 중에서 가장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쁜 게 위험한 게 위험성으로 보면 설탕이라고. 근데 염증 안전성을 말하면서 생꿀을 먹어라라고 하는 우리가 성인도 많이 죽어요. 뭐 생꿀, 석청 먹다가 야생꿀 먹다가 거기엔 독소 감염되고 죽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그 뻔한 수법, 그 비정제하면 좋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소리 하는 사람 뻔하죠. 그리고 이 자체가 뭐 지멋대로 최고고 지멋대로 최악이에요. BPA가 그렇게 나쁘고 소금물이고 단 한 방울만 있어도 죽는다 그러다 갑자기 커피 컵뚜껑에 연결돼 있다가 한 잔을 먹어도 녹아서 커피 공옥에 비스포놀이 가득 찬 채. 이런 황당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다 BPA 대가나 BPA는 더 위험하대. 이게 도대체 뭘 도대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지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그따위고 갑자기 이제 과일 먹으라 그래놓고 과일 먹었을 때는 뭐겠어요? 사과에 그게 많이 나와요. 가끔가다 사과에가 잔류농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과일에 대부분 별로 없기도 한데 근데 비유노균을 먹으면 근데 뭐냐 30년 동안 면역이 활성화돼서 염증을 유발한대. 그럼 노력을 왜 해야 되냐고. 까딱 잘못해서 사과나무 잘못 먹으면 30년 동안 염증이 나가지고 몸이 망가지는데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 뭘 피해라 그러고 겨우 피했어. 그러다가 누구가 무심코 고난 사과날을 먹었어. 사과날 먹었더니 30년 동안 염증이 나? 무용지물 돼? 그러면 네가 지켜라는 거 다 안 지켰잖아. 지킬 수 없는 거 지켜라 그러면서
책임을 소비자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뻔한 수작이죠. 그다음에 아스피린 하면은 실제로 뭐 자가 면역이 신학되고 뇌 분상을 갖다가 뇌누수가 일어나고, 아니 아스피린 1회 투약이 2알인데 2알을 먹으면 전체 안음이라고 뇌 유수가 일어나면 아스피린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이 다 화학약, 대부분이 화학 합성약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그러면 뇌뇌수가 일어나는 게 다 아스피린 때문이네. 그러면 글루텐 프리니 다른 약이 아무 말도 말하고 닥쳐야지. 아스피린만 퇴치하자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이대고 갑자기 BPA 말하고 커피컵 뚜껑 때문이야, 아니면 설탕 사과 때문이야, 아니면 아스피린 때문이야 한 것처럼 하나를 놓고 마치 뭐가 일어날 것처럼 합해가지고 식품로라는 리스크는 얼만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얼만큼 글루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루텐을 조심할 사람이 1%가 안 돼요. 미국 사람 많아서 5%지만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알러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단 한 방울의 글루텐도 피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영양 보충제에 있는 글루텐도 피해야 된다, 온갖 별 이상한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그래놓고 뭐냐, 자기 홈페이지 사이트가 이 책에 10번 이상 등장할 거야. 등장하면서 먹어라. 다른 뉴트리언트는 이윤을 짜내다 보니까 거기에 막 글루텐 검사 나오고 나는 다 검사했다. 내 제품엔 글루텐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아까 3대 먹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글루텐, 밀가루 먹지 말라. 밀가루 비슷한 거, 뭐 호밀이나 보리나 이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나서 우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초유는 전체 교양각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내 사이트에 팔고 있는 거 먹어라. 별로 비도덕적이죠. 네, 그러면서 빵 터진 게, 독자와 대화를 했는데 얘기 나왔는데 영양에 대한 표시도 웃기고 다 웃긴데, 전자레인지 괴담을 아직도 믿더라고. 전자레인지를 먹으면 음식이 죽은 음식이 된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음식이라는 건 다 죽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숯불구이, 돌판구이, 불고기, 찜 보통 찜으로 먹으라 하잖아요. 찜보다 안전한 게 변화가 없는 게 전자레인지예요. 뭐 알잖아요. 구우면 색깔까지 변해 있잖아요. 향도 변하고. 전자레인지 향도 안 나오잖아. 변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니 원탑 중에 원탑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피한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기껏 먹으라고 하는 게 채소, 과일, 자연산, 양식 말고 자연산 생선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채소 먹어라, 과일 먹어라를 가장 통렬하게 반박한 게, 그出版사에서 이 책이 플랜트 파라닥스 번역한 사람이 나온 게 장수의 역설이라는 책이 나온대요. 근데 이 책 보면은 이 책에 대한 가장 반발한 책, 톰 브라이언의 책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 아까 통구밀 이 세트 똑같아요. 이 사람들 뭐 그레인 브레인도 똑같은 내용, 탄수화물 독이다, 뭐 채식주의가 병든다, 이런 책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그 책만 그렇게 인기 있고 끊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딱 광고 민족처럼 책 중간에 나와 있는 문장은, 과일을 배제할수록 환자 상태가 좋아하고 콜레스테롤 개선돼 있고, 호박이나 오이나 호박처럼 배제할수록 나빠졌다, 콜레스테롤도 나빠졌다, 당신이 진실하고 있다, 모든 건 이제 한다. 그러면서 현미밥 나쁜 거예요, 토마토 나쁜 거예요, 통곡밀 나쁜 거예요, 바나나도 익지 않은 노란색 바나나 먹어야지, 익은 건 먹지 마세요. 그건 렉틴이고, 글루텐도 렉틴의 수백 종, 수천 종의 렉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따위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 많은 렉틴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일관성이 나고 책의 품질은 훨씬 좋아요. 10배 정도. 근데 그런 내용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좀 책을 추천하려면 정말 제대로 잘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나서 추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